가수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자의 심야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발성에 대해서, 또 노래에 대해서, 혹은 목소리에 대해서, 혹은 뭐 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와 관련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소리를 잘 내고 싶고 노래를 잘하고 싶고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잘 낸다는 건 뭘까요? 그 전에 먼저 알아보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대체 왜 소리를 잘 내고 싶은가? 이게 중요한데요. 언제나 목적이나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소리를 잘 내고 싶은가? 왜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가? 저는 사실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노래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1절 정도 부르면 사람들이 그 다음은 노래를 잘하는 것하고 못하는 거하고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기준을 소름이 돋으면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준을 봤을 때 노래를 들었을 때 좋다, 그리고 뭐 감탄, 우와, 감동, 이렇게 우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슬픈 상황이어서 운다기보다는, 설득당해서 운다기보다는 소리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준을 정하는 거는 듣는 사람입니다. 청자죠. 부르는 사람이 굉장히 슬프게 부른다고 해서 슬픈 노래가 되진 않는다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듣는 사람이 정하는 기준은 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물학적인 반응입니다. 생물학적인 반응이라는 건 물리적인 거고, 그리고 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죠. 다른 말로는 본능적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적 반응입니다. 경험적 반응은 가사나 개인적인 경험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공감과 가장 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이별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신곡이 나왔는데 제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슬픈 노래를 들은 거죠. 그러면 가창자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냥 슬프거나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다음은 환경적 반응입니다. 환경적 반응은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공간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콘서트장에 가서 뭐 노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영화관, 뭐 굉장히 사운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 굉장히 비교적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반적으로 뇌에서 본능적인 기준이라는 게 생기는 거를 찾아봤더니 일반적인 경우보다 굉장히 크거나 높은 것, 뭐 이런 것에 감동이나 희열이나 흥미로움 같은 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걸 굉장히 발성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느끼는 헤르츠, 우리 주파수라고 하죠. 그리고 데시벨, 소리의 크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파악해봤을 때 이 표현력이 어떻게 하면 극대화될 수 있는가, 사람이 사람한테 소리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표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이 소리 에너지, 파동 에너지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먼저 높은 주파수입니다. 3000Hz, 3000Hz 이상의 높은 주파수를 보여주는 것, 기본적으로 고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주파수라는 건, 헤르츠라는 거는 성대 입장에서는 성대가 1초에 몇 번을 떨었느냐, 몇 번을 접촉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성대가 단위 시간 안에 많이 접촉하면, 많이 떨면은 고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높은 주파수라는 건 사실 성대가 많이 떠는 요소, 그러니까 고음을 말하겠죠. 첫 번째가 높은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냐를 보는 거라면, 두 번째는 주파수의 균형입니다. 저역, 중역, 고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가. 영어로는 뭐 로우 대역, 미드 대역, 뭐 하이 대역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의 주파수 성분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배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뭐 하모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공명을 말합니다. 공간의 울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리조넌스라고 하죠. 사실 저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공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부분들은 노래가 기본적으로 완창을 해내면 다 포함되어 있는 요소일 수 있는데, 이 공명의 부분은 이 가창자, 노래를 부르는 가수님들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선택 때문에 이 공명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혹은 노래 전체가 아니더라도 노래 부분마다 많게 적게 쓰면서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소리 크기가 그냥 크기만 하지 않고 분명히 큰데도 듣기 좋은 소리로 전달되려면 소리 자체가 크다기보단 이 공명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 부드럽게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 하고,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
하고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공명이 있는 것과 공명이 없는데 구현이 되는 것. 제가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두 소리의 차이가 확연하게 있죠. 일단은 대부분 고음이 구현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고음이 구현되더라도 듣기 싫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음을 내면서도 듣기 좋은 고음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이 듣기 좋은 고음이라는 걸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명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체 이 공명의 크기와 정확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의 에너지가 크면 됩니다. 소리의 에너지가 크기 위해선 소리라는 것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리라는 것에 재료가 되는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호흡이라는 건 결국 들숨과 날숨을 총칭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숨을 어떻게 운용하는가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결국 소리 에너지를 크게 만들면 됩니다. 같은 표현이나 같은 음고에서도 소리가 크면 되는 거죠. 근데 소리 자체가 크기만 하면 앞서 제가 보여드린 예시처럼 듣기 싫게 소리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명 에너지가 커지는 게 소리 에너지가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대 전체가 진동하고 접촉하는 형태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폭도 커지고 이 성문 주변의 음압도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호흡 에너지가 다시 날숨으로 소비되지 않고 얼마나 소리 에너지로 혹은 공명 에너지로 다 전환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 에너지가 90%가 호흡 에너지로 그리고 10%가 소리 에너지로 빠진다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그리고 100의 호흡 에너지가 100의 소리 에너지로 바뀐다고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그리고 100의 호흡 에너지가 30의 호흡 에너지 그리고 70의 소리 에너지로 나온다면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공명으로 한번 치환을 시켜보겠습니다. 100의 호흡 에너지가 30의 공명 그리고 70의 소리로 바뀌면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0의 호흡 에너지가 60의 공명 에너지 그리고 40의 소리 에너지를 갖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제 수치로 표현해드린 게 완벽하게 수치가 맞진 않겠지만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 소리로도 분명히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성대 전체가 진동하고 접촉하면서 소리를 만들고 동시에 새는 숨이 없게 만들면서 소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공명도 어느 정도 만들어주려면 그러면 성대를 다루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공명과 소리에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목에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다음 시간에 이 목에 힘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shame, think something new under the sun. You can't take back them things you already done.